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습니다. 일찍 투표하신 분들은 이미 투표장에 다녀오셨을 텐데요. 투표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서구문화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겠죠? 네, 저는 지금 광주 금호 이동 제5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오전 7시 20분 기준 광주의 투표율은 1.8%, 전남은 1.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섬 지역 투표소 81곳을 포함해 모두 1,229곳의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유권자는 광주가 120만여 명, 전남이 158만여 명으로 합쳐서 278만여 명, 전국 유권자의 6.3% 정도 됩니다. 이곳 광주와 전남은 역대 선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도 다시 한번 높은 투표 열기가 확인됐는데요. 전남은 51.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도 48.27%로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각 당은 서로 지지층 결집이다, 민심 변화 반영이다 주장하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광주의 전체 투표율이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광주 5곳, 전남은 22곳 등 각 시군구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문화센터 투표소에서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모두 13,369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등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모두 7,1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초등학교와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22개 시군에서 모두 6,151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연일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서 90%가량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40%대로 아직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환자 병상은 다릅니다. 남아있는 중환자와 준중환자 병상이 10여 개에 불과해 가동률이 90% 안팎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수도권이 60% 정도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최근 일주일 사이 2~3배로 늘었고 사망자도 최근 이틀 새 11명이나 되는 등 중환자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당장 중환자 병상을 대폭 늘리긴 힘든 만큼 기존 환자들의 중증도 재평가로 병상 포화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빛거울 전남대병원에 현재 12병상을 가지고 있는 준중증 병상을 15병상으로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 중증이나 준중증 환자들의 입원 상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전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이틀 새 사망자가 12명 추가됐고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도 20%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150개 가운데 가동률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중환자가 많게 되면은 중증증 병상을 일부러 활용하고 또 중환자가 적으면은 다시 일반 병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저희가 순환해서 활용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효율적인 병상 운영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현재 4단계인 확진자 분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라남도가 소아 코로나 확진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4곳을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목포 아동병원과 순천 미즈 여성아동병원, 순천 현대 아동병원과 나주 NH 미래 아동병원으로 모두 11개의 전담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치료 대상은 6개월 이상 11세 이하의 소아 환자로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벌을 키우던 농가들이 꿀벌이 사라져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양봉농가에서 관리하던 벌통 10만 개에서 꿀벌 실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원인조차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의 한 양봉 농가입니다. 벌통을 열어보니 벌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른바 꿀벌 실종. 이런 벌통이 400개 가운데 300여 개에 달합니다. 이거 원인을 모르고 벌이 다 없어지니까 답답한 심정이죠. 전남에서 꿀벌이 사라진 농가는 전체 1,800여 농가 가운데 1,300여 농가. 벌통 수로는 10만 개에 달해 43%의 벌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 응애나 진드기를 약제를 쳐서 충분히 구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월동을 지나가 보니까 벌이 많이 없어졌어요. 해남군은 일부 농가 복구비를 지자체 예비비로 지원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조차 없습니다. 재난의 품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이런 그 가벼운 질병 이런 부분들은 아예 재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품목을 넣어주라 하고. 이런 가운데 최근 과학 잡지 사이언스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기상 이변으로 꽃의 개화 시기나 기간 등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돼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 보면은 그 4월 달에, 5월 달에 냉해가 왔어요. 꿀에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냉해를 많이 받은 꽃은 푸석푸석이하고 떨어져 버리고. 이로 인해 농가들의 꿀 채취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수확량의 30%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 농가들은 당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와 벌꿀 생산량 감소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주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사체 발견 횟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폐사 원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남면의 한 바닷가입니다. 지난달 27일 몽길이 1m, 20kg 무게의 어린 상괭이 사체가 부패된 채 발견됐습니다. 올 초부터 이곳 여수를 비롯해 남해안 곳곳에서 죽은 상괭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남해안 일대에서 폐사한 상괭이는 129마리. 올해 들어서만 상괭이 사체 29가 발견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2016년 국제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상괭이 상당수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조업용 구물에 걸려 폐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인위적으로 쳐놓은 구물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고기들이 많이 헤엄쳐 다닙니다. 상괭이들이 그 먹이를 쫓아서 다니다가.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식지와 이동 경로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지만 전무한 상태입니다. 많은 섬과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조업 활동 등으로 인해서 선박을 이용한 고래류 자원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항공 촬영을 통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괭이 폐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사시 탈출 가능한 안강망 사용 등 어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어제 광주시 호남연수원에서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공장 배움터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제조 라인과 가상현실 실습실이 마련돼 연수생들이 스마트 공장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 5곳을 대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광양시는 올해 옥곡초와 다합중 등 학교 5곳을 선정해 앞으로 4년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는 85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자료실과 골목 독서실,
문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80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이 조성돼 있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65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복귀할 예정이었던 CJ 대한통운 노조원들이 사측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어제 CJ 대한통운 호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업무 복귀의 조건으로 쟁의권 포기를 종용하는 등 공동 합의문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가 철회되고 합의문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이 이행되지 않으면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빈여울수와 각종 생필품을 마련해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과 산불 진화 대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올해 광주에 신규 주택 1,830세대를 공급합니다. 신규 주택은 광주 선운 2지구에 건립되며 공공분양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6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LH는 오는 14일부터 선운 2지구의 공공분양주택 741세대에 대한 청약 신청을 접수합니다. 광주 외국인 학교가 코로나19 장기 활로에 인한 신입생 감소로 지속적인 폐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외국인 학교는 학생 수가 적정 인원의 절반인 40명 정도에 그치면서 학교 측이 폐교를 검토하는 등 운영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학교는 우수한 외국 인력과 기업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존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외국인 학교에 교육협력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연장된 뒤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광주에서 14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2주 동안 발생한 음주사고 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15건에서 190건으로 6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무려 1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4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에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이 영하 1도, 장성이 영하 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이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는 아침 기온 5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구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강진과 장흥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1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겠고요. 일요일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